덕유산에서 본 오늘의 세계, 오늘의 민심. 안녕하세요. 오늘은 변심, 변절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본래는 철학적으로만 다루려고 했습니다만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요즘 정치 시절이어서 그런지 너무도 자기 가치관은 정관을 버리고 정당을 옮겨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현 정치하고 연결시키면서 말씀드려 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하고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 다르다고 하고 물건을 빌려갈 때와 되돌려줄 때 또는 돈을 빌려갈 때와 돈을 갚아야 할 때가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간사한 마음은 무더운 더위 여름에는 차라리 방에만 있으면 따뜻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겨울이 좋아 보이고, 몹시 추운 겨울엔 옷을 벗어버리고 그늘에 있으면 시원할 것 같아 여름이 더 낮게 느껴집니다. 등산을 힘들게 할 때나 배고픔을 느끼며 고생을 할 때에는 집에서 편히 쉬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나와서 사서 고생을 하는구나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변덕이라고 하면 조금의 가치관이나 주관이나 일관된 의지가 없이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을, 그 다음에 변심이라고 하면 생각을 바꾸는 것,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변절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 나아가서 가치관과 더불어서 큰 의지를 바꾸는 것, 변신이라고 하면 인생관 자체 또는 인간으로서 철학을 철저히 바꾸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들에 대한 반대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서 계속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 즉 일편단심, 초지일관, 외고집, 기계, 지조, 절개, 순교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변심, 변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본래 마음에 두었던 것이 좋은 것 또는 바람직한 것인지, 즉 간직해왔던 마음이나 주관이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사상이 바람직한 것인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었는지가 기본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것이거나 악한 것에 대해서는 빨리 고칠수록 좋은 일이며, 마음을 바꾸었다고 결코 책망할 일이 아니면서 도리어 개과천선했다고 칭찬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심, 변절, 변신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르게 알게 되거나 해당되는 조건이나 환경이 불가피하게 크게 변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주위로부터 다소 동정과 참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변신, 변절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를 행하는 자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이익에 따라 그 위주로 그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됩니다. 흔한 말로 남녀 사이에는 주로 여자가 남자에게 변심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남자가 자신에게 이전과 같이 깊이 사랑해주거나 귀하게 대해주지 않는 경우에 변심했다고 합니다. 남자가 다른 여자를 사귀게 되거나 여자를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혼 전에는 높임말이나 공손한 말을 쓰고 비가 오면 우산을 받쳐주고 추울 때는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잔디 위나 뜰에 앉을 때는 수건을 깔아주고 꽃이나 좋은 선물들도 사주고 결혼하면 자신을 조금도 고생시키지 않고 어려운 일 도맡아 하며 공주로 만들어줄 것처럼 행동했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대하는 방법이나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은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게 의지하려 하며 자기 중심주의가 강한 것이 특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자를 강한 편에 두고 어려운 일이나 힘이 드는 일은 남자에게 의지하고 부탁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더욱이 유교적 나라나 회교 국가에서와 같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은 남성이 하면서 여성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결혼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지조를 지키며 따라야 하고 일편단심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춘향이와 농계가 지조가 강한 여성으로 말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자나 강자의 변심은 여자나 약자가 변심하는 경우보다 더 큰 지탄을 받으면서 더욱 허용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원이었을 때는 강하게 노조 활동을 하다가 사장이 된 뒤에는 노조의 해악을 강조하면서 무노조를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노조 활동을 하면서도 좋은 차를 타고 부를 챙기는 자도 있고 노조 대표로 정치에 들어가서 부자나 재벌의 기득권의 편에 서는 자도 많습니다. 자기의 가치관을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각색하고 변색시킵니다. 기득 보수나 개혁 진보 정치관을 가지고 있다가 정치 시절을 맞아서 다른 진영, 개혁 진보 진영이 보수당으로 이적을 하면서 상대 당에 대해 가장 강한 비판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이유와 핑계를 내세우면서 과거를 세탁하거나 무시하면서 자기의 진짜 정체가 마치 지금에 맞다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면서 행색을 내고 새로이 옮긴 당에서 충성이라도 보이는 것처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장 치열하게 앞장서서 싸우는 것을 수시로 봅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역사, 특히 정치판에서 가장 큰 변절자나 배신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물론 여러분 각자가 어느 가치관을 갖고 있고 또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만은 혹시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윤석열, 최재경 이런 사람들인가요? 또는 가장 큰 정치적 간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종필, 이철승, 이기택, 손학규, 이인재, 안철수, 반기문,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장제원, 생각나는 대로 제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만, 또한 가장 큰 사상적 변절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언론, 장계표, 김지하, 가장 큰 이념적 변절, 정치적 철새는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광묵, 이경재, 김문수, 심재철, 하태경, 김성태, 이현주? 글쎄요. 가장 큰 사회적 간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중권? 장성민? 변희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사상 전향자, 가장 큰 변신자는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나요? 태영호? 이상학? 글쎄요, 한국의 보수 기득권이라고 하는 세력, 국힘당과 조중동과 정치 검찰은 출세와 이익을 위해서 변신, 변절, 변신을 일삼아온 일제 아부충성과 부역하고 부정선거와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며 장기 독재하고 냉전과 남북 분단과 지역차별과 공안, 공포를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해온 반민족, 반민주, 반평화, 반평등, 반정의, 부패, 비리 세력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미에 제가 썸네일에 등장시켰던 사람들의 사진 앞에서 이름들을 호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그 사진들을 열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얼굴을 찾아보시면서 제 생각과 어떻게 다른지 필요하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변심을 사람의 의무에 맞춰서 판단하려 하는 것은 안 되겠죠. 물론 사람은 마음이나 정신에 따라 외모의 그 상태가 드러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변심이나 변절의 원인은 마음이나 가치관이나 사상에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얼굴이나 체구를 중심으로 보려 하는 경향이 있으나 외모는 쉽게 유전될 수 있습니다. 사람 안에는 마음과 의지와 지조가 들어있고, 다시 그 안에는 가치관과 논리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올곧은 마음과 높은 가치관과 깊은 인생관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다릅니다. 조금의 일관성이나 의리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주 일상적인 상식과 예의 위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보다 견고한 의리와 정의감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매우 깊은 사상과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무척 깊고 높은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고 있는 제 책에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리세계에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물리세계의 모든 것은 변하며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육체나 물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주관과 상대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공동적인 삶을 위해서는 보다 보편적인 인간 가치관을 찾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규율이 되고 윤리 도덕이 됩니다만은, 보편적인 가치관은 나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족과
지역과 국가와 인류와 생명과 자연을 거쳐서 결국 항상 옳고 절대적이며 모든 것에 이루은 진리로 향하게 됩니다. 어느 범위를 자신의 가치관의 영역이나 범위로 삼느냐가 그 사람의 훌륭함의 정도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범위를 좁게 하면서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일수록 훌륭함에서 멀어지고 주관과 개인의 가치관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자기로부터 넓혀서 넓게 보고 길게 보면서 이해할수록 보다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보편성을 계속 확장해가면은 물리세계를 초월해서도 항상 옳게 존재하는 이치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서 마음을 바꾸는 경우, 어떤 사람을 잘못 이해하여 믿어오다가 신뢰를 바꾸는 경우, 자연 환경이나 믿었던 조건이 완전히 바뀌어서 약속이나 의지나 가치관을 바꾸는 경우,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물리세계를 초월하여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마음을 넘어서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의도적인 변심이나 변절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 상황은 진솔하게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때의 변심은 진솔하게 파악됨으로써 그 이해와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통해서 주위로부터 동정과 참작을 받을 수 있으며, 진실한 깨달음에 의한 변심과 의지의 변화는 차라리 칭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인 세계에서는 한편이 이득을 보면 상대편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이득을 나눌 때 욕심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변했으면서도 상대가 변심했다고 하곤 합니다. 처음부터 이익을 민감하게 쫓는 자와는 약속을 하지 않고 신뢰를 크게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심에는 약속에 대한 변심, 우정에 대한 변심, 의리에 대한 변심, 이익으로 인한 변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관된 그런 추구가 없이 그저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변덕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변덕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조그만 이익을 쫓아서 이 편에 붙었다, 저 편에 붙었다 하는 사람을 간신배라고 부릅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자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추구해왔던 가치관을 버리고 다른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을 변절이라 부르고, 이는 어떤 일관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따르다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추종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완전히 인생관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바꾸어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변신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변덕, 변심, 변절, 배신자보다 더욱 나쁜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나쁜 길, 악한 길만을 일생에 거쳐서 걷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해를 하고 있고요. 흔히 초심을 잃지 말자며 초지일관을 강조합니다. 큰 일을 처음 결정할 때에는 성공을 바라면서 보다 깨끗하고 오래 지속시킬 생각으로 많은 고려와 중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해 가는 도중에 어려움을 만나거나 새로운 큰 이득의 길을 발견했을 때 마음이나 의지가 흔들리고 큰 이득의 방향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1,000원에 변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00원에 변심하는 사람이 있고 100만원, 1,000만원, 억, 수십억에 변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진급과 출세의 줄서기에서 보면 조그만 배려나 우정이나 의리를 고려하기도 하고 승진에 있어서 직책의 과장, 부장 또는 기관장, 장관 이런 직책에서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은 이익과 낮은 직책에 변심할수록 자주 변심하게 되며 변덕스럽고 가치관이 작으면서 지조가 없이 간신이 됩니다. 욕심과 더불어 자기 평가나 자만심이 커질수록 더 큰 액수와 더 높은 자리에 자신을 베팅하려 뜻을 숨기게 되면서 베팅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이리저리 저울질하고 기회를 보며 배짱을 부립니다. 그래서 크게 변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작은 것들에 변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큰 것을 보았을 때 변절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이 어떻게 일생에 숨겨진 사기 위장과 함께 현재 반대당 적장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려 하는지를 나하고 별도 영상물 한국은 1세기 적폐를 청산하고 제2의 도약을 할 절호 기회다 그런 타이틀로 해서 만든 그런 거기 내용 중 윤석열 일생 추적에 대한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에는 그동안 일제시대, 군사 독재시대를 포함하는 정치적, 사회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무수한 사상적 변절자들과 정치적 철새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독재시대에는 아부 충성, 기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민주시대가 되면서는 선거철에 출세와 이익을 위주로 해서 숱한 변절자와 정치 철새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개인적 출세 욕구와 이익을 위해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가치관을 뒤집고 사상을 바꾸고 자기가 따르던 줄을 바꾸고 소속되어 있는 파를 바꾸고 당을 바꾸고 정치 체제를 바꾸고 임기응변식으로 자신을 위장하여 주위를 속이고 주민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고 그러면서 정치와 사회를 혼란시키고 윤리와 가치를 희화화시켜왔습니다. 크게 보면 정강이주 정당정치, 민주정치가 안정되지 못하면서 깊게 뿌리내리지 못한 그런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쿠데타나 장기 독재가 지속되면서 계속 고쳐가야 할 것들을 고치지 못한 채 적폐로 쌓아온 것 그리고 이에 더해서
사회가 급격히 변한 것, 국민의 성장 발전에 대한 욕구가 큰 것,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그처럼 많은 정치 철새들을 양산해 왔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큰 변절자일수록 정치와 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스러운 변심, 변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느 때는 가치를 따지지 않고 잘못된 것마저 계속 지켜나가려 하는 그런 옹고집이나 요고집을 굳은 의지를 가진 것으로 찬양하면서 그러한 수시로 갈아타고 변심, 변절하는 경우에 대해서 요고집을 좋게 보는 그러한 경향도 있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마음의 변화는 변심이라 하지 않습니다. 기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마음의 변화를 변심이라고 하면서 출세나 이익을 쫓아서 마음이 변하는 경우를 변심과 변절의 대표적인 경우로 취급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부족하기에 배움과 깨달음을 통해 올바른 가치를 찾아 일관성 있게 변해가는 것은 변심이나 변절이 아니고 도리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출세나 이익을 위해서, 특히 검은 정치적 욕망을 위해서 배반배실하면서 변절하는 것은 매우 큰 사회적, 정치적 불신과 혼란을 일으키면서 역사적으로 큰 적폐를 남깁니다. 지금의 국힘당은 1세기 동안 한국 정치에서의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마는 그곳에는 수많은 기회주의자, 변절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치적 쓰레기장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낙엽이 땅에 떨어져서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가장 낮은 웅덩이로 굴러 떨어져서 모여 잠겨 썩어 들어가듯 국힘당은 부정선거 장기 독재의 이승만과 쿠데타 군사 독재의 박정희와 국민 학살과 군사반란을 통해서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과 3당 야합을 통한 권력을 쟁취한 김영삼, 사개 무능 부패의 이명박근혜를 거쳐서 당으로 보면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을 거쳐서 이름들을 세탁하고 바꾸고 하면서 권력을 누리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재산을 모으고 국민을 속이고 그러면서 기득권이 되어온, 그러면서 오늘은 국임당에 이르는 그러한 한국 적폐들의 집합소요 본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제 식민에 아부 충성하고 독재 정치를 찬양하고 이에 기생하고 남북 분단, 지역 갈등을 호기로 삼아서 성장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그리고 그들 뒤의 재벌들, 그리고 또한 정치 검찰이 지금은 하나로 뭉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져야 할 민주화 과정,
개혁 적폐 청산을 거부하면서 내년 선거에 악랄하게 선제 공격해오는 것이 현재의 정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 모두는 한국의 장래,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깨끗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들입니다. 내년 대선이 이들 모두, 즉 국힘당과 조중동과 정치검찰, 이들 모두를 한 호에 쌓아서 한꺼번에 청산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일제시대부터 누적되어 온 적폐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한국과 한민족과 한반도가 하나가 되어서 세계로 도약해가야 할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있습니다. 윤석열은 개인의 비뚤어진 야망과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거대한 권력에 항거하는 모습으로 용기와 정의와 공정을 포장하고 또한 청산되어야 할 적폐 세력의 이간질과 충동과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을 검찰총장에 임명해준 대통령을 배신하고 그를 지원해준 여당과 민주개혁 진보 진영을 배반하고 국가적 시대적인 요청인 검찰 개혁을 거부하고 1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적폐 세력의 정치 검찰과 언론, 조중동과 국힘당과 내통하면서 마침내 그들의 장이 되어서 그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쿠데타를 하려는 그러한 인격적 파사나 불량화, 반항화, 시대적 이단화, 배신 배반자, 변절자, 쿠데타 모의자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그의 역적 모의에 결코 속아서는 안됩니다. 한국 한민족 역사에서 역적 모의 쿠데타는 전두환으로 이미 족합니다. 윤석열의 실체, 정체를 똑바로 보자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앞날을 직시하자고 국민에게 감히 소하고자 합니다. 매우 중대한 시점이어서 제가 정치에는 별로 관심을 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만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어서 국민 여러분의 성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록 기생의 딸이지만 글읽기와 서화를 좋아하고 한 가정의 아내로서 행복할 것이거늘 어찌 이미 한밤을 같이 하며 마음을 맞춘 도령님이 부친의 부임을 따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다고 기다리지 못하며 후임자로 온 변학도 당신의 수청 요구에 응할 수 있으리요. 이를 거부하였다고 나를 이처럼 투옥시켜 매질을 하며 모진 고초를 겪게 하더니 이제는 생일을 맞아 잔치회의 수청을 거부한다고 권위를 내세워 나를 처형을 하려 하오. 멀리서 낌새를 알아차리고 암행어사로 온 도령님이 폭정의 사또 당신 변학도를 파직하고 나를 구해주니 내가 어찌 한국의 지주 여성의 상징이 아니 될 수 있었겠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민족, 국가, 정의, 진리를 향한 의지를 포기할 수 있으랴.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박정희는 보통학교에 교사를 하는 중에 일본 천황의 혈서로 충성을 맹세하며 지원하여 일본 육사 만주군 관학교에 입학하고 우수한 일본 교육으로 소위로 임관하여 일본 이름 다카기 마사오로 개명하고 관동군으로 복무하며 식민 통치를 반대하는 항일 세력을 토벌하는 일에 참여한 뒤 민간복으로 갖다 입고 광복군으로 변신하고 해방이 되자 공산 좌익 계열의 장교가 되었으며 여순 사건으로 불리해지자 1000명이 넘는 동료들을 밀고 하여 죽음으로 몰아넣고 혼자 살아남은 후 우익장교가 되어 반공주의자로 변신하였으며 본부인을 버리고 재혼한 후 육군소장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는 민간 정치인들의 정부 조직과 제도 수립에 다소의 혼란이 있자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군으로 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어기며 대통령 권좌를 꿰어찼다. 대일 굴욕회담을 하며 36년 식민 통치의 보상으로 3억 불의 협정을 체결하고 이 중 일부는 본인의 정치 및 통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그는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고문하고 죽이고 헌법을 바꿔가며 평생 총통 독재를 하려다 안가에서 부하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총으로 살해되었다. 윤석열은 한일협정 1회 장학생인 윤기중의 아들로 태어나 꼴통보수 환경에서 자랐다. 서울법대에 합격하여 자만심을 키웠으며 사법시험에 9수 만에 합격하였다. 술로 방탕하고 불만이 누적되며 엉뚱하고 비뚤어진 성격이 길러졌다. 윤석열은 검찰 특수부에서 오랫동안 조폭 마피아 같은 검사들과 패거리가 되어 저돌적인 특수수사에 길들여지며 거만심과 깡패 기질이 길러지고 기업인과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언론을 이용하며 큰 사건 덮기, 마사지하기, 엄포 놓기, 딜하기 기술을 개발하였다. 윤석열은 나이 차이가 큰 요염한 줄리와 결혼하게 되고 그녀와 장모 최은순의 비리를 덮고 수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얽혀들었다. 감찰에 의한 좌천과 지방 근무를 큰 권력에 맞서 정의롭게 수사하다가 좌천된 것으로 위장하였다. 윤석열은 국정농단 수사를 하고 국회에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히트를 하게 되고 조중동의 개인 및 부인과 장모 비리 약점이 잡히고 보수 괴멸의 죄책감이 있게 되면서 조중동에 포섭되게 되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반대하는 대가로 정치검찰과 조중동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며 조선의 방 회장과 중앙의 홍 회장을 만났다. 윤석열은 그의 흑심을 몰랐던 민주진영으로부터 검찰개혁의 최대의 적임자로 지지를 받으며 검찰총장이 되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진보개혁 진영에 대항하고 야당의 편에 서서 공정과 정의의 대명사로 국민에 부각되었다. 그러면서 민주진영의 상징 인사들에 대한 수사와 검언 유착에 의한 고발사주에 들어갔고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려던 조국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중도 하차하게 만들고 보수 세력의 지지를 일으키며 대통령이 되기로 결심하고 큰 권력에 항거하다가 검찰총장을 사직한 것으로 포장한 후 대선에 나가기로 선언하고 국임당에 입당하여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